그 민족이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을 먹는 거를 좀 권유를 하거든요. 오랫동안 먹으면서 유전자가 그 음식에 맞게 좀 바뀌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맞게 좀 내장 기관이 좀 바뀌어 있거든요. 다이어트 할 때 이런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 있었잖아요. 근데 과연 그럴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다이어트 식품인데 좀 오해받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.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쌀밥이에요. 쌀밥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하면은 밥 안 먹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.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왜냐면은 쌀밥이 보통 탄수화물이라고 하시면서 안 드시거든요.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, 안 먹어야 된다 그러시면서. 근데 쌀밥에 탄수화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, 단백질도 있고요, 뭐 미네랄, 비타민, 섬유질도 많고 수분도 많고, 쌀밥이 포만감도 많이 주고 필요한 영양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. 이제 쌀밥은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도 우리 몸에도 좀 안전하거든요. 그 발토롱고 박사님이라고 FMD, 모방 간헐적 단식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. 이분도 말씀하시는 게 다이어트나 이 체중 감량할 때 그 민족이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을 먹는 거를 좀 권유를 하거든요. 그 민족이 오랫동안 먹으면서 유전자가 그 음식에 맞게 좀 바뀌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쌀밥에 맞게 좀 이 다 내장 기관이 좀 바뀌어 있거든요. 이렇게 좀 오랫동안 먹은 음식 위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유리하고 가장 대표적인 건 쌀밥이다. 이 쌀밥이 탄수화물이 많다고 오해받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. 만약 그래도 좀 걱정된다, 고민된다 그러면 잡곡밥이나 현미밥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밥 좀 드시면 되고요. 그럼 한 공기 다 드실 필요 없고 너무 걱정되면 또 반 공기나 3분의 2공기 정도 드시면 됩니다. 파스타 정말 맛있잖아요.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아예 먹으면 안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. 근데 면 종류 중에서는 파스타가 그래도 혈당 지수가 좀 낮은 편이에요. 그 이왕 파스타 먹을 거면은 뭐 통밀 파스타, 아무래도 좀 정제가 덜 된 것들, 그런 걸로 파스타 먹으면 좀 괜찮고요. 파스타 먹을 때 좀 주의할 게, 조리를 할 때 크림 파스타는 지방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불리할 수가 있고요. 토마토 파스타는 당질이 좀 많이 들어가서 불리할 수는 있고요. 그나마 좀 유리하다고 보는 게 이제 올리브 오일 파스타를 만드는데 오일을 최대한 좀 적게 써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감자 같은 경우 뭐 되게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들 드시죠.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. 감자는 다이어트 식품이니까 실컷 많이 먹어도 된다.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감자를 진짜 엄청나게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. 근데 왜 살이 안 빠지냐 이렇게 문의하시더라고요. 당연히 안 빠집니다. 감자도 많이 먹으면 살찌고요, 닭가슴살도 정말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감자 같은 경우에도 적당량만 먹어야 되고, 감자도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찐 거랑 삶은 게 제일 유리하고, 당연히 튀긴 거는 기름이 들어가니까 안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입자 호화도가 달라진다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. 이게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호화도가 달라지고요, 그거에 따라서 혈당이 얼마나 오르냐가 달라져요. 센 거가 가장 좋고, 그 다음이 삶은 거, 찐 거, 이제 마지막이 구운 거,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, 보통 어떤 다이어트에게 추천하냐면 사실 감자도 모든 다이어터가 먹어도 돼요. 근데 조금 주의할 거는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방심해서 너무 많이 먹지만 말자,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고기가 오해를 좀 굉장히 많이 받아요. 다이어트 하면은 고기 아예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말 안 합니다. 고기 꼭 드셔야 돼요. 채소나 이런 것만 먹으면은 그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일부가 좀 빠져 있습니다. 부분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고기를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이나 필수 지방산이 일단 다 들어가 있어요. 왜냐면 걔네도 움직이는 동물이다 보니까 걔네가 다 꼭 먹고 섭취를 해서 몸 안에 꼭 비축을 해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걔네를 먹으면 이게 한 번에 좀 해결이 됩니다. 그런 면에서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기는 좀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근데 이제 이런 점은 좀 있어요. 고기가 지방이 많으면,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적색고기,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심혈관계 질환 이런 데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아무래도 고기는 특히 적색고기 먹었을 때 지방이 좀 많아요. 근데 지방이 많으면 칼로리도 높고, 그리고 뭐 살도 좀 더 찔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왕 고기를 먹을 거면 좀 백색 고기, 닭고기 같은 거, 그래서 사실 닭가슴살이 제일 좋은 거죠. 단백질은 많고 지방은 뭐 거의 없고, 그러면서 필수 아미노산, 필수 지방산 좀 들어가 있을 거고, 너무 닭가슴살만 또 고집할 필요는 없고, 그냥 소고기, 돼지고기도 뭐 삼겹살이나 차돌박이 같이 지방 좀 많은 부분 빼고 나머지 뭐 안심이나 이런 부위 좀 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고기는 가급적이면 모든 다이어터가 필수적으로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. 식단에 적어도 한 10에서 20%는 좀 넣는 게 어떤가 좀 권유를 드릴게요. 생선입니다. 생선. 다이어트 할 때 딴 거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생선이나 해산물은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어요. 아예 먹을
먹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. 먹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비린내도 좀 나고 솔직히 생선은 이 손질하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근데 이 생선이나 해산물이 사실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아요. 그 미국에서는 지중해 식단이 거의 뭐 십몇 년째 1위 아니면 2위 계속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지중해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산물이거든요. 해산물.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다 근처에서 있는 나라들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 이런 데서 먹는 식단이니까 당연히 해산물 생선을 많이 좀 썼겠죠. 얘네가 살이 빠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단백질은 많고요. 지방이 있긴 있어도 얘네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. 몸에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. 굉장히 좀 좋은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. 뭐 DHA라고 해가지고 머리 좋아진다는 것도 있죠. 그것도 뭐 생선에 좀 굉장히 많고요.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이어트한테 추천을 하냐, 어떤 지방을 먹었을 때 좀 심혈관계 이런 거 좀 걱정되시는 분들, 그래서 고기를 좀 먹고 싶긴 한데 고기가 좀 먹기 그런 분들은 뭐 생선이나 해산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다이어트 할 때 뭐 어떤 음식이 좋냐, 뭐 뭐를 먹으면 되고 뭐를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부터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렇게 좀 가르시면 좀 별로예요. 다이어트 할 때 어떤 음식이든 다 드셔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적당량이 중요한 거죠. 또 고려해야 될 게 내 전체 식단에서 그 음식이 들어갔을 때 식단이 좀 변형이 좀 있어야겠죠. 좀 살찐 음식을 좀 먹었으면은 하루 3끼 중에 나머지 2끼는 조금 뭐 살 덜 찌는 걸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각각 음식들의 탄단지가 좀 어떻게 되고 영양소가 좀 뭐가 있고 이 정도 대략이라도 좀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. 내가 좋아하는 거 적당량만 먹으면 된다.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.